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시와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41번째 글은 두 번째 셋집이라는 수필입니다. 일광 셋강옆 신혼집을 거쳐 목욕탕집 2층에 새들어 살던 때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두 번째 셋집. 두 번째 셋집은 경남 일광의 목욕탕집 2층이었다. 목욕탕 건물은 길가에 붙어 있고 바로 뒤쪽 2층 건물이었다. 1층에는 목욕탕 주인이 살았다. 어촌의 낮고 작은 집들에 비하면 크고 높고 말끔했다. 일광의 첫 번째 셋집은 구석진 곳이기는 해도 말끔한 양옥집이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주인집 둘째 딸내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다. 쫓기듯 우리는 이사를 나와야 했다. 바닷가 어촌 마을이었으므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한창 건설 중이어서 남편은 바빴고 술을 마실 자리가 차고 넘쳤다.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 남편을 기다릴 형편이 아니었다. 첫 아이를 안고 해운대 쪽을 다녀보았다. 아이가 있으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는 집을 두 집이나 만났다. 일광에 비하면 전셋값이 만만치가 않았다. 마땅한 방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참으로 서러워서 부모님과 언니와 오빠가 생각났다. 잘 알고 지내던 아기 엄마를 시장통에서 만났는데 사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사 올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목욕탕집 2층이었다. 첫 번째 셋집에 비하면 거실과 방 2개가 넓었고 2층이라 앞뒤 전망이 좋았다. 집에 비한다면 부엌이 부실했다. 새를 주기 위해서 보일러실 한쪽에 싱크대 1개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딱 한 사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연탄 보일러 2개와 주방이 한 곳에 있어서 연탄 냄새가 항시 차 있었으며 싱크대며 수납 공간은 낡고 더러웠다. 문을 열어놓아야 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스며들었다. 다행한 것은 주방 밖 공간이 제법 넓고 수도꼭지도 있어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 수도 있었다. 그 좁은 부엌에서 이사 집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거실과 방에 꽉 들어찼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므로 제대로 구색을 갖춘 마트가 없었다. 3일 전부터 요리책을 보고 버스로 40여 분 걸리는 해운대에 가서 재료들을 사다가 음식을 만들었다. 나름대로는 상차림을 깔끔하고 맛깔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신혼 3년차 주부의 솜씨야 뻔했다.
요리책처럼 모양과 색깔에 집중했다. 그곳 사람들은 회를 좋아하여 싱싱한 회의 종류로 차리면 최고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서울에서 언니들이 하듯 잔치상을 차렸다. 불고기, 잡채, 닭도리탕, 야채 사라다, 회, 전, 물김치, 그런 뻔한 것들 말이다. 맛이야 어떻든 잔치상을 차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흡족했다. 접시 하나 제대로 올려놓을 자리가 없는 주방에서 말이다. 다행하게도 거실과 방이 넓어 손님들은 좁고 깨끗하지 않은 부엌을 알지 못하였다. 아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는 일광 중심 도로 건너에 있는 놀이터에 자주 놀러 나갔다. 노송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노인들이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얼굴이 환해졌다. 일광시장에도 자주 갔다. 어느 가을날 시장에 갔다가 싱싱한 파란 무 한 묶음에 욕심이 났다. 들고 오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웠다. 생각 끝에 아들의 세발 자전거 뒤에 실었다. 나는 뒤에서 밀었다. 엄마를 도와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발그레 달아오른 아이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행복해진다. 종종 무겁게 장을 봤다. 어린 아들은 그때마다 신이 나서 그 조그만 발로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힘껏 페달을 밟았다. 누군가와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일, 더구나 아들과는 더 없는 행복이었다. 아들이 자라면서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일은 좀채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이 팔을 뻗어 안방문 손잡이를 잡을 수 있던 때였다. 평상시대로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분주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달려갔더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낮잠을 자던 아이가 깨어나서 엄마를 찾으며 문을 열어보려다가 그만 얼떨결에 가운데 잠금 장치를 꾹 눌러버린 것이었다. 그것이 잠금 장치인 줄 모르는 아이는 뭐가 뭔지 몰라서 울어대고 나는 바깥 창문에 서서 가운데를 누르면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달래야 했다. 마치 철조망을 사이에 둔 남북 이산 가족처럼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던 불길한 꿈처럼 아들과 나는 애간장을 태우며 마주 서 있었다. 급기야는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와 방충망과 문짝을 떼어내면서 일단락되었다. 수십 년 만의 만남처럼 상봉하였다. 강가 버들 강아지가 막 피어나던 봄날이었을 것이다. 바닷가에 시장이 있었다. 푸성기를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이 대부분 쭉 늘어앉아 계셨다. 고깃배에서 가져온 싱싱한 생선을 팔 때면 사람들이 제법 많아져서 시끌벅적했다. 바닷가 장터는 늘 축축하고 세차게 부는 비릿한 바람으로 어수선하기 마련인데 그 와중에 내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다. 연초록빛 건강한 잎사귀에 목이 긴 여인처럼 긴 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맨 꼭대기에
길쭉한 하트 모양을 휘어놓은 듯한 흰 빛깔의 꽃이었다. 스파트 필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봄인지라 꽃화분을 파는 아저씨가 일광장에 들렸던 것이다. 어촌 마을에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 한 귀퉁이라서인가. 순결하고 고요한 자태에 반한 나는 한참 동안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남편 월급으로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내야 했으므로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 앞서던 때였다. 집으로 돌아왔던 나는 그 꽃나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가슴을 뛰게 했던 남자처럼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이다. 달려가서 기어이 샀다. 생명은 눈길만큼 자란다. 손길만큼 꽃을 피운다. 그 꽃나무는 잘 자라났고 거기다가 새순도 곧잘 밀어 올렸다. 화분은 늘어갔다. 이웃집에 나눠주고도 고리로 남창으로 울산으로 하남으로 그리고 서울까지 함께 이사를 다녔다. 식구였다. 사랑은 변하는 건가? 지루해지는 건가? 스파트 필름 화분을 쳐다보는 날이 점차 줄어들었다. 마지막 화분 한 개는 일원동 베란다 구석에서 살아나다가 죽어가다가를 반복하더니 마지막 줄기를 늘어뜨렸다. 사랑은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스파트 필름을 보면 애잔한 마음이 살아난다. 꽃보다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좋은 옷을 사 입힐 형편은 아니었다. 아니다. 형편은 되었으나 미래를 위한 저축이 더 중요했다. 현재의 궁핍을 미래의 행복으로 위로하던 시절이었다. 또한 누구나 아끼던 시절이었다. 쌀쌀한 겨울날에 시장 한 귀퉁이에서 아이가 입을 만한 바지를 단돈 1,000원에 팔고 있었다. 두툼하고 부드러워 따스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입혀보았다. 아이의 몸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이가 문구적 걸어가는 뒤태를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엉덩이 쪽을 앞쪽보다 넓게 재단해야 하는데 살펴보니 앞쪽과 뒤쪽 넓이가 같았다. 초보자가 만들어 싸게 팔았던 것이다. 싼 게 비지떡이었다. 그 뒤로 싼 것은 사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으면서도 나는 자꾸 싼 물건에 손이 갔다. 아껴야 한다는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거실과 연결된 앞쪽은 콘크리트 바닥일망정 넓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오목하고 길쭉하고 네모진 구덩이가 있었고 그 안에 흙이 제법 들어차 있었다. 나무를 심거나 텃밭용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흙을 보면 무언가 심고 싶어하는 것은 농부이셨던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코스모스 씨를 뿌렸다. 잘 자라났고 다양한 빛깔의 꽃들이 피어났다. 콘크리트 건물 2층에 피어난 코스모스는 뜻밖의 기쁨이었다. 코스모스가 시들 때까지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나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이면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았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느낌이었으면 싶었다.
일광을 떠올리면 그녀가 저만치 걸어온다. 아이 하나씩을 둔 그녀와 나는 시장통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고향이 수원이라는 이유로 단박에 친해졌다.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 내려온 것도 같았다. 고리타분한 나에 비하면 그녀는 화려했고 늘씬했고 쾌활했다. 입술은 늘 빨간빛 루즈로 발라져 있었다. 신혼임에도 일부러 호텔에 가서 사랑을 불태우는 열정적인 여자였다. 3년을 살다가 고리 사택으로 이사를 하기 전날 그녀가 찾아왔다. 커다란 김치통을 내밀었다. 이사하느라 김치할 시간 없잖아. 그랬다. 정신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박스를 주워다가 직접 이삿짐을 싸던 때였다. 둘째 아이가 뱃속에서 8개월이었다. 김치통에 가득 찬 김치 맨 위는 절인 배추 겉잎으로 빈틈없이 눌러 놓았다. 그 정성이면 맛은 말이 필요 없다. 할머니가 되어 있을 그녀를 만나고 싶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울에 살았다. 방학을 이용하여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을 여행했다. 나는 일광 구석탱이 신혼집과 2층 목욕탕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아이들은 이사를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 일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고리와 남창과 울산을 거쳐 하남을 돌아본 뒤 일원동 집으로 돌아왔다. 23년도에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다녀왔다. 일광에서 유명하다는 아구찜을 먹기도 했다. 바닷가를 거닐기도 했다. 일광은 몰라보게 변모하였다.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고 고층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섰다. 신혼집이었던 첫 번째 셋집은 아무리 뱅뱅 돌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집 주변의 밭들이 주택가와 도로로 변모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셋집, 목욕탕집 쪽을 바라보았다. 없어졌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나마 우리의 추억이 아닌가. 목욕탕 건물은 사라졌지만 다행하게도 우리가 살던 뒤쪽 2층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옛 친구를 만난 듯 했다. 여기저기 금이 생기고 어깨가 구부정하고 허물어질 듯 초라해진 모습에 뭉클하였다. 잠시 멈춰서 보았다. 앞들에 코스모스 꽃이 한들거리고 있었다. 시장에 다녀오는 나를 향해 엄마 엄마 부르던 어린 자식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지나간 날들의 그림자여, 마음속에 남아 늙는 법이 없구나.